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모놀로그 방송은 4월 7일 이후에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회 디자인 연구소 사무실입니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습니다. 여기 뭐 별도의 어떤 방음 시설 없이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데, 소리는 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명도 사실 뭐 별도의 조명이 있지도 않습니다. 원래 뭐 자연 채광이 워낙 좀 좋은 곳입니다, 이게. 영상이나 뭐 소리가 만약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좀 여기서 좀 많은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4월 7일 그 제보서는 정규제나 저나 자유민주당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의 기대에 사실은 많이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후보 등록 당일에 제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정규제는 완주를 했습니다. 정규제는 이제 1.1%를 얻었습니다. 원래 이제 정규제는 부산시장으로 저는 서울시장으로 나가기로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은 거는 그 개혁자유연합 창준이 때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가 10월 한 중순쯤 됐습니다. 저는 당초에 이제 정규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났으면은 저는 정책본부장을 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전략적인 어떤 이 수기 끝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규제는 하향 지원을 한 거고요. 저는 상향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제가 이제 하향 지원을 한 거는 뭐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을 노리는 거죠. 합격이라는 거는 단순히 당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율을 받는 것 자체가 합격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1%보다는 훨씬 높은 어떤 득표율을 저희가 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는, 원래부터 이제 부산은 그 국힘당의 어떤 지지율이 민주당을 훨씬 능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력 후보로 그때 예상이 됐던 박영준의 어떤 치명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삽질 공약을 앞장서서 이렇게 주창을 했고요. 그 다음에 4.15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 그것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앞장서지는 않았죠. 하지만은 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떤 기회주의적인 어떤 처신을 했다고 그렇게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정규제 같은 경우는 보수자유우파의 지성과 양심의 표상이고, 그리고 소신과 용기의 어떤 화신이었죠. 그리고 수완과 능력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인물 측면이나 노선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형준이나 김영춘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우위에 있다. 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산은 서울하고 달리 정권 심판을 위한 후보 단일화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게다가 부산 같은 경우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이후로 사실은 26년 중에 24년은 국힘당 계열시장이 집권을 했습니다. 민주당 계열시장 오거돈은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낙구성, 그 다음에 짙은 어떤 이 부패의 냄새들, 그건 짬짬이 어떤 지역 토들과의 짬짬이 냄새들, 그런 냄새는 천지를 진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후보를 이제 부산으로 내보내자, 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물론 저는 10월 뭐 중순이나 뭐 11월쯤 돼가지고 여의도에서 이렇게 이 정치 컨설팅을 오래 했던 뭐 여러 사람들이 정규제가 2%를 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어떤 전망들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뭐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작은 어떤 기회, 작은 어떤 가능성을 비전, 전략, 인물, 콘텐츠, 그리고 사실은 또 약간의 어떤 운,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그 기회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전략을 갖다가 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정규재 부산시장, 그다음에 저는 서울시장, 아마 요 구도를 이렇게 우리가 뭐 결과를 갖다가 봤다면 몰라도 결과 보기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어떤 결정들을 아마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해보니까 그때 이제 정규재 후보가 이제 진짜 보수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뭐 정규재는 진짜 보수라고 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요. 이제 뭐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반대도 전면에 내걸었는데 역시 크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박근혜와의 어떤 인연들 있잖아요.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찾은 어떤 언론인이죠. 네, 그거 역시도 그렇게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가설들을 뭐 실천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뭐 검증을 갖다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에 한참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선거 어떤 전략 전술을 요렇게 했더라면 또 저렇게 했더라면 그렇다더라도 1%를 2% 또는 3%로 만드는 어떤 전략 전술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5%, 10%, 15%, 20%로 이렇게 올리는 어떤 전략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